8장 5절 복수행렬을 공부합니다. 행렬의 구성 성분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행렬을 복수행렬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실수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와 성질들을 자연스럽게 복소수 범위 내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은 비슷한 성질도 있고요. 또 어떤 성질은 복소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용어와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렬 A가 복수행렬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렬의 구성 성분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정의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복수행렬이 어떤 행렬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1한 플러스 그리고 B1한 I, 여기를 실수부, 여기를 헛수부라 하고요. I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되는 헛수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A12 플러스 B12 I, 그리고 여기는 A21 플러스 B21 I, 그리고 여기는 A22 플러스 B22 I. 자, 요렇게 여기서 A11, B11부터 해서 A22, B22까지는 전부 다 실수고요. 이런 모양으로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I가 붙어 있지 않는 앞부분을 실수부, I가 붙어 있는 이 앞부분에 B11, B21, B12, B22를 헛수부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행렬의 구성 성분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정의된 이 행렬을 우리는 복수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행렬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A 위에 발을 붙여서 표현하는데요. 이 행렬을 우리는 공액행렬 또는 켤레행렬이라고 말할 텐데요. 공액행렬의 정의는 행렬의 구성 성분 각각에다 켤레복소수를 취한 것을 말합니다. 켤레복소수의 정의는 실수부의 값은 똑같지만 헛수부는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헛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B11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B11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A12 마이너스 B12I가 되고요. 그리고 A21 마이너스 B21I, 그리고 A22 마이너스 B22I,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을 공액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액행렬에 전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공액행렬을 전치를 시켜요. 즉 이 모양을 그대로 전치를 시키면은 A11 마이너스 B11I가 되고, 전치를 시켰습니다. A12 마이너스 B12I가 되고, A21 마이너스 B21I, 그리고 A22 마이너스 B22I. 자, 이 행렬을 우리는 모양을 보세요. 말 그대로 얘를 공액 복소수를 취하고 전치를 시켰다는 뜻에서 공액, 이 공액이란 말을 우리말로 그냥 켤레라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액 그리고 전치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형대수학 교재에서는 보통 이 A 트랜스포즈의 A의 켤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을 보통 A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선형대수학 교재를 보게 되면 A 스타라는 교를 써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이 스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A 켤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공액 켤레전치행렬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얘는 그냥 공액행렬이라 약속을 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A의 바와 A의 바의 트랜스포즈를 구하시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A에 바를 붙인다는 것은 지금 일반화된 형태를 설명했었으니까 여기다 바를 붙이면은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 3-4i 그리고 1 플러스 i가 되고, 실수부는 켤레복소수를 취해봤자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는 2 플러스 5i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공액행렬이 되고요. 공액행렬에다가 전치를 시킨 공액전치행렬은 얘를 그냥 전치만 시키면 돼요. 3-4i 그리고 1 플러스 i 6 2 플러스 5i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이 바로 공액전치행렬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요 앞에 만들었던 걸 그냥 전치를 시켜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공액전치행렬을 약속했는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용어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이 A의 트랜스포즈, A의 켤레복소수에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 만약에 A 자기 자신하고 같을까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돼준다면은 이런 행렬 A를 우리는 에르미트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에르미트 행렬, 에르미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르미트라는 사람이 이런 행렬을 연구했다 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 이렇게 켈레복소를 취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 마이너스 A하고 같을 때 이것을 스큐 에르미트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반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의 켈레복소스에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 A의 인버스와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A를 유니타리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잘 보면 마치 우리가 앞에 8장 3절에서 배웠던 용어랑 비슷한 게 있군요. 우리는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일 때는 실수 성분만 있다면은 이렇게 보세요. 바를 붙여봤자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행렬의 구성 성분이 실수였다면은 실수인 경우는 A의 바가 A가 돼요. 즉 A가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이라면 켈레복소스를 취해도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의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 A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와 같은 행렬, A의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와 같은 행렬. 그러면 이런 형태를 실수에서는 우리가 뭐라 했었죠? 이렇게 되는 행렬을 대칭, 이런 것들을 반대칭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직교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와 같이 대칭, 반대칭, 그리고 직교행렬의 개념을 실수에서 사용했던 이런 용어들을 에르미트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복소수 범위 내로 확대를 했을 때 이제 대신 A, 그냥 단순하게 A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A의 켈레복소스를 취해서 트랜스포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각각 대칭, 반대칭, 그리고 직교행렬의 개념이 일반화된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용어로 확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유니타리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행렬이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가정할까요? 에르미트 행렬이라면은 주대각 성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대각 성분을 잘 보면 이제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주대각 성분 A11, A22, 2x2만 놓고 볼게요. A가 그냥 A11, 이게 복소수라 보겠습니다. A12, A21, A22 이렇게 돼 있을 때 에르미트 행렬이라는 얘기는 A의 켈레복소스에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니까 A11의 바, A12의 켈레복소수, A21의 켈레복소수, A22의 켈레복소수예요. 그런데 에르미트 행렬이 되려면은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A의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가 A와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대각 성분이 서로 일단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대각 성분만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주대각 성분, 요거 1대라고 말을 해야 되겠군요. 이거 1대 주대각 성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대각 성분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A11의 켈레복소스하고 A11이 같고 마찬가지로 A22의 켈레복소스하고 A22와 같아야 되는데 자신이 자신의 켈레복소스랑 같으려면은 이거는 A11도 A11과 A22는 자신이 자신의 켈레복소스랑 같아야 되니까 이들은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르미트 행렬이라면은 항상 주대각 성분은 다른 거는 복소수가 나올지라도 주대각 성분은 반드시 실수여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 에르미트 행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에르미트 행렬일 때는 주대각 성분이 실수란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A의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와 같을 때입니다. 즉, 반 에르미트 행렬이었을 때 주대각 성분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라고 봤더니 A1 안에 똑같은 위치로 바를 붙인 것이 마이너스 A1과 같아야 되고요. 또한 A22에 바를 붙인 것이 마이너스 A22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행렬의 켈레복소수를, 복소수를 간단하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해볼게요. 이걸 여기다 이제 써볼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I 베타로 했을 때 여기다가 바를 붙인 거랑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I 베타예요. 여기다 바를 붙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I 베타 마이너스 I 베타니까 서로 지워지고 얘는 그냥 알파가 됐죠.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같으려면 알파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곧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자기 자신 똑같으니까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순호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호수만 있고 만약에 베타 0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주대각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주대각 성분은 순호수예요.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다라는 얘기예요. 순호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실수부가 없는 복소수를 순호수라 얘기를 합니다. 이 I 부분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는 주대각 성분이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같진 않아요.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근데 정의 자체가 에르미트 행렬은 A 트랜스포즈가 A랑 같다라고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A에 트랜스포즈 시키고 A에 켈레복수를 취하고 전치를 시킨 것이 같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발을 다 붙여오고 전치를 시키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에르미트 행렬이에요. 그리고 B번을 볼까요? 반에르미트 행렬은 주대각선 성분이 순호수이거나, 자, 요런 모양이 순호수예요. 순호수이거나 아니면 0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순호수로 되어 있고요. 켈레복소수를 취해서 대칭을 전치를 시켜버리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켈레복소수를 취하면 2-i 그리고 전치를 시켜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B번은 반에르미트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C번은 바로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켈레복소수를 취하고 전치를 시킨 것이 자기 자신의 인버스랑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걸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유니타리 행렬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직접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렬이 유니타리 행렬인지 아닌지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켈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하고 A를 곱한 것이 단행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봄으로 해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물론 오른쪽에도 곱해봐야 돼요. 자, 이 조건이 성립하는가? 그러면 A는 유니타리 행렬이 맞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0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검토해 보면 돼요. 유니타리가 맞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8장 3절에서 배웠던 특징을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행렬이 실수 성분을 갖고 있고 대칭 행렬이라면 이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대칭 행렬의 실수 성분을 갖는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였었거든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면 이 복수 행렬에 대해서도 이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을 결정할 수 있을까는 얘기인데요. 역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에르미트 행렬에서도 고유값은 항상 실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8장 3절에서 또 배웠었죠. 우리가 반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결정하는 문제는 반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도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 반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순호수이거나 0이다는 얘기는 마치 대칭 행렬,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의 대칭 행렬의 성질, 이건 반대칭 행렬의 성질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의 직교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였어요? 고유값의 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업그레이드한 유니타리 행렬의 고유값의 절대값이니까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크기는 1이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정리 1번의 결과는 8장 3절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수든 복소수든 비슷한 현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게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유값을 다루려고 하잖아요. 고유값이 실수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AX equal 람다 X. 자, 람다를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에르미트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 X는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벡터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고유값이 복소수면 대응하는 고유벡터도 복소수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예요. 즉 복소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 X의 켈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를 하겠습니다. X의 켈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다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X의 트랜스포즈 이거예요.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람다 바깥으로 나가고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행렬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성질로부터 바깥으로 그냥 내보낸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X가 고유 벡터거든요. 고유 벡터는 당연히 제로 벡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X 트랜스포즈, X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 X는 얘네들도 얘가 제로가 아니니까, 제로 벡터 하니까 얘도 제로가 아니에요. 얘는 제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왜 제로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이제 구성성분이 X1, X2 앞서 얘기했었죠. 얘가 복소수라면 이 대응하는 이 고유 벡터도 복소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람다가 실수인지 어떤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X를 이것이라 하면은 X의 켈레복소스에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다 바를 붙일 거예요. 다 바를 붙인 다음에 전치를 시켜서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X1의 바, X2의 바, 이거 매트릭스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xn의 바 그리고 x1, x2, xn이 됐습니다. 행렬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곱하니까 x1의 바 x1이고 x2의 바 x2가 되고 xn의 바 xn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스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 이런 꼴이 나와요. 즉 여기다 써볼까요? 복소수 z를 알파 플러스 i 베타를 놔봐요. 그리고 z에 바를 하면 켈레복소수니까 이렇게 실수부의 값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헛수부의 값은 변화시키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곱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합차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걸 제곱하는데 i 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복소수 z의 크기의 제곱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복소수가 있을 때 복소수의 크기는 정의하기를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으로 약속하니까 비교해보면 양변을 제곱한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x1의 크기의 제곱, x2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xn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 복소수, 이 벡터가 이 고유 벡터였기 때문에 제로가 아닌 벡터였거든요. 제로가 아닌 벡터라는 얘기는 얘네들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0이고 얘는 0일지라도 얘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지만 얘는 0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항상 양수예요. 즉 얘네들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다시피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니까 성분이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실수값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0이 아니었으니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양변을 x 트랜스포즈, x의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얘가 실수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얘를 나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 식과 이 식 관계에서 얘로 양변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람다를 다시 표시하니까 x의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 x인데요. 이미 이 분모는 얘는 양의 실수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막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x 켈레복소스의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관심은 이 행렬 a가 에르미트 행렬이라면 에르미트 행렬의 정의로부터 이제 이 행렬의 에르미트라는 얘기는 켈레복소스를 취하고 트랜스포즈 시킨 것이 자기 자신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에르미트 행렬이었을 때 이 람다가 과연 실수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분모는 이미 실수니까 분자만 실수이기만 하면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정, 이 에르미트 행렬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바의 트랜스포즈가 A예요. 그 양변의 트랜스포즈를 해요. 전체는 자기 자신이니까 A의 트랜스포즈를 먼저 쓸게요. 양변의 트랜스포즈 하니까 A의 켈레복소스의 전체니까 자기 자신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치 어떤 꼴이냐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2차 형식과 비슷한 형태죠. 그러니까 2차 형식은 결과적으로 행렬을 다 계산을 하면은 하나의 상수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아직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몰라도 하나의 스칼라 값이에요. 복소상수인지 실상수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자기 자신이고, 이 복소수라면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달라질 수 있죠. 전치를 시킵시다. 전치를 시켜도 예를 들어서 2에 전치를 시켜봤자 2 그냥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의 켤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 ax나 이거에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나 결과적으로 스칼라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 ax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다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의 곱의 전체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되죠. x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바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죠. a의 트랜스포즈가 a 바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a 바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런 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전치를 시켜도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빠졌군요. 요게 전체 트랜스포즈니까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있었어요. 요식 전체 트랜스포즈 시켜도 같으니까 돌렸으면은 이렇게 되고 바의 트랜스포즈니까 자기 자신이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어떤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바의 트랜스포즈에 다시 바를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켤레복소수 취하고 트랜스포즈를 하나,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켤레복소수 취하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켤레복소수 자기 자신이니까 얘 대신 얘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바가 있고 여기도 바가 있고 여기도 바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x의 켤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 ax 전체 이 바를 쭉 이어서 계산해도 되죠. a 곱하기 b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곱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 복소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x 트랜스포즈 ax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이 복소수와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만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실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분모는 이미 양의 실수였고 이 분자가 A가 에르미트 행렬이었다면 당연히 실수가 되는구나. 분자도 실수니까 실수분의 실수니까 람다가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람다는 실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합니다. 증명 자체는 비슷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에르미트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트랜스포즈의 켤레복소수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는 마이너스 A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x 트랜스포즈 그리고 ax 이렇게 했을 때 자, 어차피 얘 스칼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할 것이고 얘 뒤집어지죠. x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전체니까 자기 자신이 됐어요. 그런데 a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a의 바, x의 바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에 바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바를 붙이면 됩니다. x 바의 트랜스포즈 ax예요. 각각의 전체를 시킨 각각의 이제 이렇게 켤레복소수 취한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의 켤레복소수는 a 켤레복소수 b 켤레복소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벡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의 마이너스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트랜스포즈 ax 이거는 얘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의 마이너스와 같으면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어야 돼요.
이거는 순호수이거나 또는 0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실수인데 분자가 0이면 람다 0이 되겠죠. 분모는 실수인데 분자가 순호수면 전체가 순호수죠. 그래서 람다는 그래서 순호수이거나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A번하고 B번이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 10번 유니타리 행렬이었을 때 고유값의 크기는 왜 1이 됐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증명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10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유값 고유벡터로부터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 행렬을 전체를 켈레 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전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즉 A 바 X 바의 트랜스포즈를 해요. 같은 방법으로 두 행렬이 같으니까 똑같이 켈레 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스칼라예요. 어떤 행렬에 스칼라 배에서 전체를 시키면 스칼라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람다의 바, X 바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됐습니다. 상수는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1식, 요거 2식을 했을 때 1식과 2식을 변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 바, X 바의 트랜스포즈하고 얘랑 곱합니다. AX랑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칼라니까 람다 바가 돼요. 그리고 이제 X 바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오른쪽 X에 얘도 오른쪽에 곱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다 곱한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볼까요? 자신과 자신의 켈레 복소수는 크기의 제곱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가 람다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X 트랜스포즈 X가 됐습니다. 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백하는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진다 했었으니까 X의 바의 트랜스포즈 A의 바의 트랜스포즈 AX예요. 자, 우리의 가정은 유니타리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니타리 행렬은 바의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와 같은 행렬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A의 트랜스포즈, A의 바의 트랜스포즈에다 A를 곱한 것은 단위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A의 트랜스포즈에 A를 곱하니까 얘가 단위 행렬이 됐어요. 얘가 단위 행렬이 돼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식은 다음같이 돼버렸습니다. 좌변은 X 바의 트랜스포즈 X는 이퀄 우변은 람다의 크기의 제곱 X 바의 트랜스포즈 X예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지워버렸습니다만 설명했었잖아요. X가 이미 고유벡터고 얘는 당연히 여기 써 있죠. 양의 실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0은 아니잖아요. 얘가 실수값이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람다의 크기의 제곱은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람다의 크기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나올 리가 없죠. 크기가 의미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복소수, 이게 복소수라 할지라도 그 크기가 1이 나옵니다. 고유값의 절대값은 1이다. 이 말 뜻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절대값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크기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죠. 복소수의 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크기가 1이 나옵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성질은 8장 3절에서 배웠던 성질하고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제 3번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앞에 예제 요 2번이 요게 각각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이게 유니타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다시 말해서 지금 증명했는데 과연 에르미트 행렬에서 고유값은 실수가 나오는가? 그리고 반 에르미트 행렬에서 고유값은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 나오는가?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일 때는 고유값의 크기가 과연 1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 요 예제에 맞춰서 풀어보자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였어요. 그리고 반 에르미트 행렬의 고유값은 보다시피 순호수가 나왔습니다. EM은. 그리고 이 유니타리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은 복소수가 나왔지만은 이 복소수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예요.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이에요.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플러스 2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4 약분하면 1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죠. 그래서 그 크기가 1이 맞다는 것을 이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해놨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대신 이거 계산하는 건 생략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 구하고 고익값 구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소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벡터 공간을 얘기했을 때는 암묵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의 벡터 공간 Rn승을 주로 다뤘다면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뜻하는 C의 n승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복소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벡터 공간이니까 우리는 이제 내절 하나 약속을 해서 복소 내적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A 벡터가 열 벡터로 주어졌고요. B 벡터도 열 벡터예요. 다시 말해서 A 벡터는 이 안에 복소수가 들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n×1 매트릭스에 복소수가 있어요. 자, 이제 B도 마찬가지고 A와 B의 열 벡터의 내절하는데 실수 성분일 때는 그냥 앞에 걸 트랜스포즈해서 뒤에 걸 곱하면 됐죠. 어짜 모양으로 계산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복소수일 때는 앞쪽을 켈레 복소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합니다. 요게 복소수 법인에서 이제 계산할 때 정의예요. 켈레 복소수를 취하고 나서 바를 붙였어요.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시켰습니다. 켈레 복소수하고 전치를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복소 내적 공간에서 약속된 내적입니다. 자, 이렇게 내적 약속할 때 B 대신에 A를 쓰면 A와 A의 내적은 A와 A의 내적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라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바의 트랜스포즈 A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A의 바의 트랜스포즈 A라는 얘기는 이 복소수, 이 성분이 복소수로 주어지는 이 열 벡터의 성분들을 각각 A1부터 AN이라 한다면 켈레 복소수에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얘네들은 A1의 바 A1 앞에서 했던 것처럼 AN의 바 AN 이렇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켈레 복소수는 크기의 제곱이라 그랬었죠. A1의 크기의 제곱, A2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AN의 크기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놈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A의 벡터의 놈의 값은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돼요. A1의 크기의 제곱, AN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소 벡터 공간에서 복소수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복소수예요.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A1이 알파1 더하기 I 베타1이었다면 A1의 크기의 제곱은 알파1의 제곱 더하기 베타1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각각의 복소수의 실수배의 제곱, 헛수배의 제곱 더하기 실수배의 제곱, 헛수배의 제곱들을 전부 다 더한 모양이 바로 복소 벡터의 놈의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각각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자, 이제 정리 2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리 2번은 우리가 앞에서 이 내적 공간상에서 직교행렬이 주어지면 우리가 몇 가지 좋은 장점이 있었죠. 자, 직교행렬에 대해서 직교 변수 변환이 주어졌을 때 놈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한 내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이 직교 변수 변환이 아니라 유니타리 변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니타리 변환이에요. 마치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일 때는 직교 변수 변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유니타리 변환에 의해서 그 놈의 값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바로 B 대신에 A만 집어넣으면 놈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쪽에 편의상 이제 이쪽이 복소 C2가 있어요. 자, 복소 평면을 보통 이렇게 실평면처럼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하고요. 이 복소수와 관련된 것은 공업사 학원 교재 13장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합니다. 일단 복소 평면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이 유니타리 행렬이 주어져서 이 A가 유니타리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벡터 X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얘가 AX로 바뀌게 되는데 유니타리 변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예를 들어서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요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길쭉한 Y라는 벡터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방향 그대로 움직이면서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AY가 돼요.
자, 요 주황색이 AX. 그래서 이 길이가 변하잖아요. Y의 크기, AY 크기, X의 크기, AX의 크기 똑같아요. 그리고 요 각이 만약에 세타라면 이 각도 세타예요. 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과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얘를 V라 놓겠습니다. 책에는 여기 AB로 되어 있는데 그냥 UV를 써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U와 V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이쪽에서 U와 V의 내적은, 자, 이제 복소 평면이니까 내적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U의 바의 트랜스포즈 V가 됩니다. 그런데 U는 이걸로 약속했었으니까 AY의 바에, 그리고 전체 트랜스포즈, 그리고 V는 A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전체 바는 각각의 바의 바예요. 그리고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되죠. A의 바의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유니탈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단위행렬이죠. 그러니까 얘는 Y의 바의 트랜스포즈 X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모양을 보면은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Y 그리고 내적 X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요걸 V라 놓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책에는 AA를 아마 U로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V라 놨는데요. 어차피 문자를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알파벳이 바뀐 것 뿐인데요. 여기를 U, 여기를 V로 놨다면 제대로 XY 순서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쪽 공역에서의 U와 V의 내적이 정역에서의 내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내적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Y 대신 X를 집어넣고, 그러면 Y 대신 X를 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U하고 V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놈의 적업이 돼서 그 크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적과 크기를 이용하면 각도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교 변수 변환과 마찬가지로 유니타리 변환에서는 크기, 각, 내적 모두가 다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직교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과 유사하게 유니타리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교 행렬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이면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각각의 열벡터들의 내적이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유니타리 행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유니타리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각각의 열벡터를 계산했는데 각각의 열벡터에서 i하고 j가 첨자가 같으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놈의 제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단위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이고 각각은 다 단위 벡터가 돼야 되고 i하고 j가 첨자가 다르면 0이라는 얘기는 직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니타리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각각의 열벡터들도 단위 벡터여야 되고, 그리고 내적, 이 내적을 했을 때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내적을 계산한 것이 0으로 주어졌을 때, 0이 됐을 때 우리는 주어진 행렬을 유니타리 행렬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많은 학생들이 그 직교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열벡터 바로 내적을 해서 0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복소 행렬에서 이 복소 벡터가 주어졌을 때 복소 내적 공간에서의 이 내적은요, 그냥 내적한 게 아니라 앞에 걸 이렇게 발을 붙여서 전치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어점으로 계산하긴 하는데 앞부분을 전부 다 켤레복소수를 바꿔놓고 계산했을 때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점을 차고 없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교 행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유니타리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복소 정바 행렬이 유니타리 행렬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열벡터가 모두 유니타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아까 구두로 설명했으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직교 행렬의 행렬식의 크기는 1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니타리 행렬의 행렬식의 크기도 1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행렬 A하고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이건 단행렬이죠.
그래서 A하고 A의 역행렬에 고백원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단행렬의 행렬식은 당연히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니타리 행렬은 A의 바의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와 같은 행렬이에요.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 대신에 A의 바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할 것이고, 자, 지금 이 행렬 A는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러면 고백, 얘도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럼 각각의 행렬식에 곱이 돼요. A의 바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행렬의 전체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행렬식 값과 같습니다. 여기가 전체를 안 시키고 그냥 행렬식 계산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행렬에 바를 붙인 거에 행렬식을 구하는 거나 주어진 행렬에 행렬식을 구해서 바를 붙이는 거나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요. 자신과 자신의 켤레복수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크기의 제곱이 되죠. 자, 크기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크기의 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A의 디터미넌트의 크기는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그래서 앞에 8장 3절에서 배웠던 직교행렬의 성질하고 매우 닮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여러분들 그 예문을 한번 직접 셈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 5번을 볼까요?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의 고유 벡터들은 주어진 CN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복소 벡터 공간이에요. 그 복소 벡터 공간의 고유 기저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 그들은 다 유니타리계를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대칭행렬의 그 대칭행렬은 고유 기저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 수준을 넘었으니까 따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보통 대학원 교과정에서 증명하거나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다른 선행대수 교과과정의 책을 참고를 해서 증명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수준을 초과하니까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체행렬은 보다시피 고유기저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에르미트 행렬도 고유기저가 존재해요. 근데 반에르미트도 있고요. 유니타리 행렬도 역시 고유기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유니타리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그리고 복소 내절한 것이 제로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 5번은 바로 증명을 하지 않은 대신에 정말로 그런가요? 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이 고유값에 이 A는 앞에서 했던 그 행렬이었어요. 이 A라는 행렬이 아까 우리가 에르미트 행렬이었었잖아요. 예제 2번인가에서 다뤘던 에르미트 행렬이었었는데 고유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 이 T는 트랜스포즈 열 벡터를 표시한 걸 이렇게 행으로 표시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해 보면은 이 고유 벡터들이 정말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벡터들이 고유 기저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제 5번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앞에서 2차 형식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2차 형식, 즉 쿼드라틱 폼을 계산할 때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계산했었고, 그때 이 a를 우리가 대칭행렬을 갖고 계산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복소수 범위내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신 복소수 범위내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점은 여기가 바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이 에르미트 행렬이거나 또는 반에르미트 행렬일 때 각각 이렇게, 여기가 에르미트 행렬일 때는 이 형식을 에르미트 형식이라 말할 것이고, 이 행렬이 만약에 반에르미트 행렬로 주어지면 이 형식을 반에르미트 형식이라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2차 형식하고 비슷한데요. 대신 이렇게
바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바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A가 에르미트일 때는 에르미트 형식, 반 에르미트일 때는 반 에르미트 형식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용어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에르미트 형식의 값은 항상 실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반 에르미트 형식의 값은 순홀수 또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행렬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주 대각 성분이 실수이고요. 바를 붙이고 전체를 시켜서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에르미트 행렬이에요. 자, 이런 에르미트 행렬에 대해서 x가 이렇게 열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열벡터로 되어 있어요. 즉 기호를 마저 쓴다면은 x 이 쿼드라틱 폼을 x 바의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a가 4 이거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x는 1 플러스 i 그리고 5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얘를 전체를 시키고 나서 바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5i예요. 그래서 행렬 먼저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다시 행렬 계산을 해요. 그럼 이거 하나의 상수가 나와요. 실수값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223인가 뭐가 나올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라는 얘기예요. 이 에르미트 형식의 값은 항상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예제 6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이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재 제8장을 공부했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7장 단원과 이 8장 단원까지 합쳐서 우리가 선형대수 파트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제9장 그리고 제10장은 벡터 미적분학 파트인데요. 자, 우리는 이것으로 8장을 마치고 이어서 9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